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팅 적중 특강을 담당하고 있는 민상홍입니다. 저희 저번에 적중 특강을 했었는데 이제 적중 특강에서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달 저번 달 3월 시험에 나왔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공해 드리는데 요 문제들 잘 보시고 시험장 가서 반드시 좋은 성적 얻기 바라고 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특강을 통합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할 통합형 세 문제는 메가테리움, 바이슨 그리고 플랜트 폴딩 립스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요. 주로 요거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두 개의 문제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독립형을 세 문제를 다룰 건데요. 그 독립형 세 문제에 이용할 템플릿은 주데니무와 스트레스 예방 템플릿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가테리움이라는 문제를 다루겠는데요. 메가테리움 처음 들어보시죠? 메가테리움은 자 지금은 멸종된 과거 요 나무늘보처럼 생긴 동물을 가리킵니다. 자, 이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론. 메가테리움을 불리는 이 동물은 초식 동물이었을 것이다. 자, 요 단어 들어보셨죠? 자, 읽을 때 herbivore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본론 1. 메가테리움은 너무 느려서 프레이를 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 이 동물을 보면요. 이 동물이 현재 자 이게 나무늘보라는 뜻. 이게 나무늘보인데 잘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나무늘보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려가지고서 어떻게 잡아서 먹었겠냐. 즉 육식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가테리움의 발톱은 샤프하지 않은데 지금의 나무늘보와 또 비슷하답니다. 세 번째, 메가테리움의 턱과 치아 구조는 초식동물의 턱 치아 구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치아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맨 처음에 허비보어 보십시오. 초식 동물을 보면 여기가 치아가 있고요. 이쪽에는 치아가 따로 없습니다. 카니보어가 그럼 뭐겠습니까? 육식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죠. 카니보어는 잘 보면 이쪽에도 있고요. 이 앞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메가테리움 이미 멸종되긴 했지만 화석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겠죠. 이 메가테리움의 치아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치아가 있어요. 그러면 뭐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초식동물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렉처가 반박을 하게 되는데 어휘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저랑 어휘 같이 확인해 보고 그다음 듣기 해 볼게요. hypothesis 뭘까요? 요거는 가설들이란 뜻이죠. sloth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요거 금방 봤던 사진에 뭐였나요? 나무늘보. herbivorous 뭐겠습니까? 초식의 herbivore의 형용사형입니다. not by any means 그러면 결코 뭐뭇이 아닌 overturn은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bypass 이렇게 우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력화시키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 다음 protective shell 그러면 보호용 껍질을 말합니다. claw 발톱, side to side action 옆으로 치아를 가는 동작. 여러분 염소들이 풀을 먹을 때 이렇게 씹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bite mark 이거는 문 흔적. 그 다음 carnivorous nature. carnivorous는 carnivore의 형용사형이겠고요. nature는 자연 말고 어떤 뜻이나요? 성질, 본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육식의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 단어들 자 들을 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한번 듣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 듣기를 하는 게 뭐 듣기 실력 향상 그런 거보다는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면서 들려드릴 거예요. Megatherium. Your article contains good hypotheses explaining why the giant sloth Megatherium was probably herbivorous. But recent fossil investigations have revealed that this species likely consumed meat. 자, 서론이었는데요. 제가 다 해석을 하진 않고요. 듣기의 서론에서 후반부 잘 보시면 여기 but이 나오고 있죠. 반박 시그널이라고 해서 중요한 걸 얘기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최근에 화석 조사를 해보니 드러냈는데 이 종, 즉 메가테리움이라는 이 동물은 아마도 likely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즉 육식이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서론의 끝에 있는 요 consumed meat 요거를 잘 노트 테이킹 했어야겠죠? 본론 1입니다. First, it is true that the Megatherium was a slow animal, but it was not the slowest by any means. For example,
The Glyptodont ran slower than the Megatherium. The Megatherium was probably a hunter of the Glyptodont, and likely overturned the slow Glyptodont in order to bypass its protective shell. 보면요, 데디아가 사실이긴 하다. 메가테리움이 느린 동물인 건. 그러나 그게 가장 느리지는 결코 아니었다. 결코 가장 느리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글립토돈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자, 글립토돈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요즘 시대라 보면 여러분 아르마딜로라고 보셨나요? 그 동물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얘가 ran slower than the megatherium. 아, 메가테리움보다 느리게 달렸대요. 더 느렸대요. 그래서 메가테리움은 아마도 헌터, 잡아먹는 놈이었을 거야. 요 글립토돈을. 그래서 아마도 오버턴, 자, 오버턴이 무슨 의미였죠? 이게 뒤집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림을 더 볼까요? 이게 메가테리움이고요. 이게 글립토돈입니다. 잘 보면 뭐라고 있나요? 자, 지금 글립토돈이 이 보호용 껍질 안에 숨어버렸죠. 근데 얘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overturn,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잡아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 느린 글립토돈을 뒤집어서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의 보호용 껍질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뒤집어 가지고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육식이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두 번째. Second, while the Megatherium's claws were not sharp enough to hunt prey, they were able to use them like weapons, much like tigers and bears, thanks to their arm structure and quick movements. In addition, their body structure allowed them to climb and descend trees in order to avoid predators and attack prey with great efficiency. 그래서 메가테리움의 발톱이, 자, 먹이를 사냥할 만큼 충분히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걔네들은 그거를 무기처럼 쓸 수가 있었답니다. 마치 뭐뭐처럼요? 아, 이거 호랑이나 그리고 사자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이게 메가테리움의 이게 클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호랑이가 그 동물 잡아가지고서 한 대 이렇게 후려 갈기면 당연히 그냥 뻗습니다. 사람은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메가테리움도 요거를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서 아마 먹이를 잡았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처럼? 호랑이하고 곰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걔네들의 몸 구조는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줬냐면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해줬대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프레데터가 뭐죠? 포식자라는 뜻이죠.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식자가 오면 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고, 그리고 자기가 잡아먹을 놈이 있으면 내려와서 잡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본론 세 번째. Third, the jaw and tooth structure of the Megatherium is different from that of a plant eater. While a herbivore can chew grass by using side-to-side action, the Megatherium could not. Scientists have also discovered a bite mark left on an animal that was killed by the Megatherium, which further suggests a carnivorous nature. 자, 세 번째로 턱하고 치아 구조, 메가테리움. 이게요, 플랜트 이터가 뭐였냐면은 초식이잖아요. 초식에, 자, 요거 턱 그리고 치아 구조를 말합니다. 와는 달랐다. 그래서 초식이라는 것은 사이드 투 사이드 액션. 아까 제가 염소를 예로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씹는 그런 동작으로 씹을 수 있지만 메가테리움은 그걸 못했대요. 초식이 할 수 있는 이빨 그 움직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은 문 흔적을 발견했대요. 어떤 동물에서? 메가테리움에 의해 죽은 동물. 자, 동물이 있는데 그거를 메가테리움이 이렇게 물었다면 뭐겠습니까? 뭐 장난도 아니겠고요. 당연히 잡아먹으려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더 나아가 시사하느냐 하면 육식의 성질, 즉 육식동물이었다는 걸 시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서로 메가테리움은 아마 뭐였을 것이다? 육식이었을 거죠. 육식동물을 가리키는 명사가 뭐였나요? 카니보르였을 것이다. 물론 메가테리움이 느린 건 사실이지만 더 느린, 자, 느린이 아니라 제가 오타를 쳤죠. 더 느린, 뭐를 잡아먹었죠? 글립토돈. 선생님, 저 글립토돈은 잘 모르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전문 용어는 화면에 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잡아먹었다. 이것은 메가테리움보다 어땠나요? ran slower. 더 느리게 달렸죠. 글립토돈은 보호용 등껍질이 있는 느린 동물인데 메가테리움이 이 글립토돈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overturn, 뒤집었다 그랬죠. 그걸 자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후기를 보니까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toss upside down, 뒤집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upside down, toss upside down, overturn과 같은 의미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먹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본론 두 번째, 메가테리움의 팔 구조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어떤 동물이었었죠? 타이거나 베어처럼 공격하는 게 가능했어. 또한 몸 구조 덕분에 효율적으로 나무의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뭐를 피했다? 그렇죠. 프레데터를 피했다. 세 번째, 메가테리움의 턱과 치아 구조는 초식 동물 구조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초식 동물은 그라스를 씹기 위해 턱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사이드 투 사이드. 그렇죠? 그렇지만 메가테리움의 턱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랬죠. 또한 메가테리움의 bite mark가 죽은 동물의 몸에 남아있는 걸로 봐서 메가테리움은 뭐였다? 다시 한번 카니보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에세이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우선 이게 통합형 서론의 틀입니다. 화자는 반대. 자, 독해 저자의 데디아라는 주장. 그럼 여기가 독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독해는 뭡니까? 이거죠. The megatherium was a herbivore. Arguing that. 자, 이거에 반대라고 데디아라고 주장. 누가? 화자가 뭐라고 주장하느냐? 아, 그거 육식동물이었어. 그 다음 본론 첫 번째. 이게 본론 첫 번째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채워야겠는데요. 가장 먼저 화자의 입장을 먼저 적어갑니다. 그러면 화자의 첫 번째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독해 주장의 정반대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독해가 뭐였었죠? 아, 너무 느려서 어떻게 잡았겠냐. 그러면 이 얘기 쓰면 되죠. 그것이 사실이기나 뭐가 사실이기냐면 메가테리움이 느린 동물이긴 했지만 글립토돈은 더 느렸다. 이게 큰 반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사항을 쓰기 위해서 specifically 자세히 적자면 신호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듣던 뒤집어 가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립토돈이 매우 느려 가지고서 껍질 있는 놈인데 걔를 아마도 메가테리움이 뒤집어 공격을 했어. 그래서 아마도 잡아먹었을 거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다가 독해 내용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가테리움은 너무 느려서 프레이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독해의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하면 되겠죠. 원래 아시겠죠? 역시 본론 두 번째 템플릿이고요. 두 번째 템플릿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를 좀 변화시키세요. maintain, 주장하다. be in opposition to, 뭐뭐와 반대이다. 자, 그럼 우리 본론 이 독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게 두 번째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 발톱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반박을 하는 거예요. 메가테리움의 발톱은 사냥에 효과적이었어. 자, 그럼 정반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세부 사항을 쓰기 위해 in detail을 적고 그리고 나서 아까 호랑이 곰처럼 이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무 위 빠르게 움직이는 거 그 얘기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 발톱이 날카롭지 못해서 못 잡았다는 얘기.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역시 동사를 바꿔주고요. 본론 세 번째에서 말하는 건 치아 구조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메가테리움의 턱 치아 구조는 사실은 초식의 턱 치아 구조와 다르다. 그래서 정반대로 얘기를 했고요. 세부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putting it concretely. 여러분 푸세는 놓다라는 뜻 말고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side to side action. 문흔적 그런 얘기 여기다가 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것이 독해의 견해와는 다르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게 그 턱하고 치아 구조가 초식과 비슷해서 비슷했다. 그런 주장과는 반대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조하는데요. 이 메가테리움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딱 나온다라고는 제가 신도 아니고요. 무당도 아니고 그건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만간 나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볼 문제는 바이슨이라는 제목의 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 바이슨이 자, 미국에서 북미에서 자, 이렇게
1000년 이쯤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1800년 이후로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감소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독해에서는 바이슨의 개체수의 감소를 설명해주는 세 가지 가설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첫째, 유럽 사람들이 북미 이스턴 프라리즈에 와서 바이슨을 사냥해서 개체수가 준 거야. 여러분 여기서 좀 낯선 단어가 하나 있죠? prairi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airie, 목초지란 뜻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요. 알아두세요. 이렇게 독해에 등장했던 어려운 어휘는 듣기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뭔가 좀 낯선 어휘 그러면 독해 나온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식량 부족으로 인해 바이슨의 숫자가 감소했다. 바이슨은 제한된 양의 grass를 놓고 cattle 그리고 horses와 경쟁해야만 했는데 그 경쟁에서 지는 바람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 세 번째, repeating firearms 연발총과 같은 현대 무기의 새로운 기술이 바이슨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이 발명된 후 총으로 쏴 죽였다는 얘기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듣기 서론입니다. 독해의 주장은 exaggerated, 과장되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 바이슨 관련 지어서 정말로 아주 비밀스러운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비밀스러운 자료를 이렇게 이제 공개된 자료다 보니까 이걸 제가 듣기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그 듣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내용 그대로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 한글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1. 바이슨이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사냥으로 감소한 것이라면 개체수가 맨 처음 어디에 왔었냐면요. 동부에 왔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Eastern Prairies. 아까 얘기했었죠. 독해에 등장했던 어려운 어휘는 듣게 다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쪽 목초지로부터 줄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Western Prairies, 서쪽 목초지로부터 줄어들었대요. 유럽 사람들은 Eastern Prairies에 먼저 정착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즉 감소되기 시작한 방향이 잘못됐어. 두 번째, 바이슨의 몸은 cattle and horses보다 환경에 더 잘 갖추어져 있었대요. 그들은 double coated fur, 두 겹의 털을 가지고 있어서 극한의 상황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헤드, 머리 모양은요, 눈 밑에 grass, 자기네가 먹는 거잖아요. 이거를 찾기에 effective 했으니까 결코 먹이 찾기 경쟁에서 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repeating guns, 연발총의 발전이 바이슨의 수를 줄인 것이 아니다. 활과 화살도 repeating guns만큼 effective했다. 그러면서 실제 듣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skilled hunter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양 보이시죠? 이런 속도로 활을 쐈는데 그 속도가 총 쏘는 만큼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총이라는 게 다다다다닥 나가지만 처음 등장한 연발총은 땅 이 정도겠죠. 그러면 그 속도가 활 쏘는 속도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화살을 쏠 수가 있었는데 이 속도는 연발총을 사용하는 거의 속도만큼 빨랐어. 그러니까 활 그렇게 빨리 쏴도 그렇게 갑자기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비슷한 속도의 연발총으로 인해 갑자기 얘네의 개체 수가 줄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상 문제인데요. Why do plants fall the leaves? 왜 식물들은 잎을 밤이 되면 이렇게 접느냐? 꽃잎 같은 게 접잖아요. 밤에 여러분 꽃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펴 있지 않고 이렇게 접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독해에서는요, 첫 번째 단열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잃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래요. 두 번째, good for fungal infection. 그래서 균 감염에 좋다. 그래서 포자, spore, 이게 감염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랍니다. 세 번째, avoid accepting moonlight. 달빛을 받아들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듣기에서는요, 첫 번째, 단열에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왜냐하면 plant는 do not have internal heat. 내부에 열이 없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 감염을 막지 못한답니다. because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 잎이 이렇게 닫혀지더라도 약간 소량의 빗물, 그 플랜트 안으로 들어가는 빗물은 어쩔 수 없다. 세 번째, 계절의 변화와 상관이 없더라. 왜냐하면 일부 빽빽한 아주 나무가 많은 그 숲에서 일부 식물들, 달을 볼 수 없는 식물들도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독립형 예상 문제는 우선 처음에 우리가 템플릿을 먼저 확인해야겠는데요. 이제 제가 가르쳐드린 템플릿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를 저희가 2개 정도씩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맨 처음 볼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The rules that today's society expects young people to follow. 오늘날의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따랐으면 기대하는 그런 규칙들이 are too strict. 너무 엄격하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요 동사가 should be too strict가 아닙니다. 아예요.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를 묻고 있는 문제고, 이렇게 트렌드를 묻는 문제는 템플릿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3월 3일에 촬영했던 이 적중 특강이 있었는데요. 그 적중 특강을 이렇게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요 템플릿의 변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고요. 주제님과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예방 템플릿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템플릿을 이용해 보겠는데요. 이게 스트레스 템플릿 원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께서 한번 잠시 화면을 퍼즈하시고 쭉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의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절반씩 잘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은 대디아라고 이해를 한다. 선택한 쪽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자, 그렇다면 이 선택한 쪽, 저희는 지금 요거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선택한 쪽은 뭐가 되느냐? 엄격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을 만들면 그렇게 젊은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범죄로 인한 스트레스, 그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런 사람의 수,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거 젊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디아인데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고, 이 경우에 사람들은 인정한다, 대디아라고. 선택한 쪽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그럼 선택한 쪽은 뭐냐? 위에서도 나왔었죠. 바로 엄격한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한 저명한 한국의 여기 사회학자를 집어넣어요. 사회학자에 따르면 사회가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하면 법을 타이트하게 만들기, 이걸 선택을 하면 사회는 달성할 수 있어요. 이런 목적을 줄이는 목적. 뭘 줄이느냐 하면요, 이거 사람들의 걱정을 줄일 수가 있겠죠. 어떤 걱정이냐면요, 바로 about youth crime,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걱정, 이걸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 또한 시사하기를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릴 거라고, 이 유익한 효과를 달성하는데 만약에 사회가 선택을 합니다, 반대쪽. 여러분, 반대쪽은 뭐겠습니까? 바로 요 느슨한 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문제에 맞게 문장을 하나 추가할게요. 원래 요거는 이제 템플릿이 없는 건데 문제에 맞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규칙이 엄격한 거야. 두 번째입니다. 주제님의 공식이고요. 여기 잠깐 퍼즈 하신 후 자, 템플릿 자체를 쭉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사회는 알고 있다, 대디아라는 걸. 그것에, 즉 사회의 주된 임무는 선택한 쪽을 하는 거야. 선택한 쪽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규칙을 엄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아까 본론 1에서는 범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본론 2에서는 건강한 사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 너무 어린 학생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법이 엄격한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공식대로 쭉 흘러가서 좀 짧게 해석할게요. 코미디언은 의무가 시청자를 재미있게 해주는 거고, 회사 CEO의 의무는 사업을 잘 이끄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차적 의무에 신경을 더 쓰면 사람들은 그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마찬가지로 사회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What it should think about first. 사회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선택한 쪽이라는 걸. 젊은 사람들을 위한 엄격한 법을 시행하는 거라고. 가능한 잘. 그래서 여론조사는 데디아를 보여줬는데, 자, 여기랑 여기 둘 중에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 선택한 쪽, 우리는 법을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법과 느슨한 법 사이에 누구를 위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랬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응답하기를 전자, 요거 엄격한 법, 이게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 반대로 후자를 지지한 사람의 비율은 극도로 적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두 문제 역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다. 어디에? 그들의 애완동물에. 비록 더 나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을 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달에 자기 강아지한테 한 50만 원씩 매달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50만 원이 다른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여져 있다는 걸 알고,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자기 애완동물에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 게 맞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역시 more and more people should spend가 아니라 are spending. should가 없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묻고 있는 문제는 역시 변형을 좀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 문제도 동일하게 저희가 템플릿을 써먹을 수 있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쓰느냐 하면 주된 의무 템플릿과 스트레스 해소 템플릿. 짧게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자, 이제 요즘에 혼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걔네들을 자기의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에게 돈을 많이 써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잘 돌보는 게 주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애완동물에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런 애완동물이 자 이제 자기가 집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자기를 너무 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스트레스 해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애완동물에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 현대 농업 방법이 환경에 피해를 미친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인구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거, 전 세계에 있는 인구,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뭐보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보다, 보호하는 것보다. 저희 역시 요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즉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걸 첫 번째 주된 의무 공식,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에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제공해주면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적정 특강에서는 제가 총 6문제를 제공해 드렸는데 다 언제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전에 앞에 있었던 특강들도 있는데 그걸 쭉 보시고 시험장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